마취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는 경추성 두통이라고 도수치료를 권합니다. 대한두통의 분류에 경추성 두통은 분류 안 하는지요? 경부인성 두통이라고 서비코제닉 헤데이크라는 두통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두통 환자는 경추성 두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 통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통증이 있는 경우는 경부성 두통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목이 안 움직인다든지 어떤 염증이라든지 병리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경부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경추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했을 때 두통이 좋아지고 해야 경추성 두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편두통 환자들의 4명 중에 3명에서까지도 목 통증이 있습니다. 그게 경추성 두통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일점목이다, 거북목이 문제라서 머리가 아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경추성 두통 자체만으로는 밝은 거, 시끄러운 거 예민하거나 속이 불편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있으시면서 목도 불편하셔서 마취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를 찾으셨던 것이라면 편두통 때문에 목 통증도 같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편두통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도수 치료는 효과가 아예 없는 거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사지라든지 온찜질이라든지 해서 목의 긴장 상태를 풀어주고 자세 바르게 잡고 해서 목에서부터 머리 안쪽에 편두통을 일으키는 센터로 들어가는 자극을 줄여주면 편두통이 10번 일어날 게 1번, 2번 정도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이런 주변도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편두통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환자들이 오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증 클리닉이나 일반 통증 다루는 곳에 하게 되면 급성기 치료로 후두부 주사나 경추 주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편두통이 많이 완화되는 걸 경험하시는 게 그쪽 부위로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편두통 급성기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거는 목신경이 좋아져서 그 편두통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신경이 연결돼서 편두통을 중추로 일으키는 뇌간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걸 신경 조절 치료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경우에 환자들이 몇 번 경험을 하고 주사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의사도 경추성 두통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이제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셨던 환자라면 그러면서 구역구토가 있다 이런 식이면은 그건 편두통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두통 클리닉에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이급성기 치료약제가 있으면 굳이 병원에 안 가더라도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편두통 때문에 대학병원 갔다가 난원공 개존증으로 검사했습니다. 경식도 초음파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다른 치료는 없더라고요. 이걸 왜 했는지 개존증을 치료하는 거구나. 편통이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진 편두통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전 중에 난원공 개존입니다. 몇몇의 조진 편두통 환자한테 막는 시술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난원공 개존이 있는 조진 편통 환자들한테 여러 명을 모아놓고 3번의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또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거가 그래서 아주 심하고 자주 있게 되고 난치성이면 해볼 수는 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실까 해서 고민하시다가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부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편두통 조짐 환자 중에서 PFO라는 개존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두통 전문으로 하시는 신경과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균형 잡힌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아편통을 일찍 치료할수록 좋나요? 네, 일찍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나이 들면 편통으로 자연히 없어지는가? 편두통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폐경기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개 두통 환자들이 40대 후반 많이 악화되시는데 폐경하고 3년 약물 과용 두통이 안 되면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는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잘 걸리시나요? 특히 조진 편두통 환자분들이 편두통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게는 2배까지도 뇌졸중이 특히 뇌경색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빈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45세 이하의 여성이면서 조진 편두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동년배의 여성 대비
뇌졸중 위험도가 2배다. 요거는 팩트긴 한데요. 이제 절대 위험도가 아니라 상대 위험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험도가 낮은 연령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도 그렇게 높진 않다. 다만 담배랑 경구 피임약이 추가되면은 리스크가 8배, 16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조진 편두통 환자는 담배랑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내가 경구 피임약이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처방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나는 조진 편두통 환자니까 이게 금기가 아닌지 살펴봐 주세요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모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학부모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실신 후 두통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현재 신경과 진료 중으로 예방치료를 하고 있지만 365일 두통 없는 날이 없습니다. 고통이 심해서 일상생활 걷는 것조차 힘든 일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제 환자 중에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연구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환자들이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스위치가 켜지고 나면 편두통 양상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편두통 예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비교적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 15세 편통 2세된 중학생 엄마입니다. 방학 때만 되면 일상생활 리듬이 깨져 편통 중첩이 옵니다. 청소년이라 스테로이드는 못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중첩점을 지켜야 하는지요? 중첩은 뭐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대우두신경 차단술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뭐 각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아과 두통 전문 선생님들한테 방문하시면 좋은 의견을 해주실 거고요. 산소 흡입 치료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주로 군발 두통이고 일부 연구 결과는 편두통하고 두개내압 저하증에서 썼던 보고들 정도가 있습니다. 기전적으로는 항염 작용을 좀 한다고 알려져 있고 약간의 혈관 수축을 하는 거로 알려져 있기는 해서 가끔 군발 두통 환자 중에서 심하게 운동하면은 두통이 가라앉는다는 분들이 있어서 비슷한 기전인 것 같아요. 과산소화되면은 그 순간에 항염과 혈관 수축 작용과 뇌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추론입니다.